오늘은 3번 결혼한 여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미옥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여성이 걸어온 70년의 세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길 따라와 함께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20살의 미옥은 봄날의 햇살처럼 반짝이는 소녀였습니다. 까만 머리가 허리까지 흘러내리고 웃을 때마다 깊게 파이는 보조개는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시절 사랑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순진한 처녀가 바로 미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말솜씨가 달콤한 그 남자는 미옥의 세상을 단숨에 핑크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미옥아, 너만 있으면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미옥의 가슴은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순수한 마음으로 그에게 온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옥은 몰랐습니다. 사랑에는 때로 독이 섞여 있다는 것을, 달콤한 말 뒤에 가시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살 봄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서둘러 치른 결혼식. 어머니의 축복과 친구들의 부러움 속에서 미옥은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믿었습니다. 신랑의 손을 잡고 서 있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잔혹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고작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낮에는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밤에는 무서운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결혼 2달째 되던 어느 날 밤 처음으로 날아든 주먹. 그 순간 미옥의 세상은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뺨이 얼얼하고 귀가 먹먹해지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행복한 결혼 생활은 환상이었다는 것을.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다시는 안 그럴게. 술이 깨고 나서 흘리는 남편의 눈물. 그 눈물이 진심이라고 믿고 미옥은 용서했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큰아들, 그리고 둘째 딸. 미옥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편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엄마의 울부짖는 소리와 공포 속에서 어린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5살이 된 큰아들이 엄마의 멍든 팔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엄마 아프지? 미옥은 눈물을 꾹 삼키며 억지로 웃어야 했습니다. 안 아파.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그녀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은 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텨왔지만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또다시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에게 맞고 난 후 미옥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에서 날카로운 도구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도구가 형광등 불빛에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미옥의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끝내버리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도구를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잠든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울먹이던 아들의 목소리, 엄마 품에서만 잠이 드는 어린 딸의 모습. 그 순간 도구는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안 돼.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날 밤 미옥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시작된 미옥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지옥 같은 나날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에게 받은 상처,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이 모든 것들이 뒤엉켜 있던 그 시절의 미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밤 며느리와 손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감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아라, 며느리야. 남자들이 다 그런 거다. 술만 끊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얼굴에 늘어가는 멍자국과 손주들의 겁에 질린 표정을 보며 시어머니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5살 손자가 할머니에게 속삭이듯 말한 그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자꾸 울어요. 왜 울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한 여자와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또다시 밤새 울음을 터뜨린 후 부엌에서 혼자 앉아 있는 미옥을 발견한 시어머니. 그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듯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죽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미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예리한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미옥은 이미 여러 번 죽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 방으로 찾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이건 정말 안 된다. 이건 지옥이야. 너 죽으면 안 돼. 살아야 해.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는 작은 봉투 하나를 미옥에게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녀가 평생 모아둔 적금 통장과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 들고 도망가거라. 아이들은 내가 키울게.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가요? 어떻게 엄마가 아이들을 버릴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미옥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애들한테는 영원히 엄마가 없는 거야. 하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어. 꼭 만날 수 있어.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새벽 4시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서는 미옥. 대문 앞에서 시어머니는 끝까지 손을 흔들며 속삭였습니다. 살아라. 꼭 살아서 돌아와라.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들과 다시 만나거라. 그 순간 미옥은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때때로 가장 뜻밖의 곳에서 온다는 것을. 며느리를 미워할 법도 한 시어머니가 오히려 그녀의 생명을 구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사랑하는 아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역 대합실의 차가운 의자. 미옥은 그곳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옷 몇 벌과 시어머니가 준 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맞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밤, 아이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을 걱정은 해야 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안전은 보장된 밤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며칠을 지새우던 미옥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집을 운영하던 복순이 사장이었습니다. 50대의 뚱뚱한 아줌마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해. 방도 하나 줄게. 대신 열심히 해야 해. 그렇게 시작된 미옥의 새로운 삶. 중국집 주방에서 양파를 썰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는 일상. 손가락이 헐고 몸이 부서져라 이랬지만 미옥은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랜 법정 싸움 끝에 이혼이 확정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나오며 미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기도 했고 자유를 얻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 뒤에 남은 것은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밤마다 아이들 꿈을 꾸었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우는 아들의 모습, 엄마 품이 그리워 잠들지 못하는 딸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두 번째 인연, 철수라는 남자였습니다. 미옥보다 5살 많은 그는 아내를 잃고 혼자 12살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정하고 성실한 그와의 만남은 미옥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미옥 씨, 우리 함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봐요. 제 딸과 미옥 씨, 그리고 언젠가는 미옥 씨 아이들까지. 그의 따뜻한 말에 미옥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진짜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12살 딸 수연이는 새엄마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 자리를 차지하려는 나쁜 사람이야. 아이의 그 한마디가 미옥의 가슴에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철수의 어머니 역시 며느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이혼녀의 아이까지 둔 여자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2년을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수연이를 내 딸처럼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의 벽은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은 날이 갈수록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결국 미옥은 또다시 이혼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다시 복순이 사장의 곁으로 돌아온 미옥. 그녀는 묵묵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만으로 버텨나갔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미옥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실이 섞이기 시작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인 잔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 언젠가는 아이들을 만나겠다는 희망이 그 눈빛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사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미옥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던 복순이 사장이 유언으로 중국집을 미옥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미옥이가 제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식당은 미옥이 것이야. 갑작스럽게 식당 사장이 된 미옥. 50살이 넘은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입니다.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성실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미옥이 58세가 되던 해 세 번째 인연이 나타났습니다. 김동진이라는 남자였습니다. 60세의 그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젠틀하고 교양 있는 모습에 미옥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미옥 씨, 이제 우리 나이에 외롭게 살 이유가 있나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의 진심 어린 구애에 미옥은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평화로운 황혼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동진은 다정한 남편이었고 미옥은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미옥은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동진도 술을 마시면 돌변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처럼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술에 취하면 과거의 아내 이야기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미혹을 비교하며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렇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밖에 못해? 술 때문에 반복되는 갈등. 미혹은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20살 미혹이 아니었습니다. 술 끊지 않으면 나 나가겠어요. 미혹은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참고 견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계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동진이 술을 끊지 않자 미혹은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당신도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술 때문에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60세의 미혹이 선택한 세 번째 이혼.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당당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홀로 선 미혹.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혼자서도 당당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식당 운영도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미혹의 정성스러운 요리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가끔 공짜로 밥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단골 손님의 걱정에 미혹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해요?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는 저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텐데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도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미혹의 식당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쉼터이자 외로운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와서 수다를 떨고 직장 다니는 젊은이들이 와서 집밥의 따뜻함을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미혹은 60대를 보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그 그리움조차 삶의 원동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미혹을 보더니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미혹 씨 맞으세요? 미혹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그 남자는 옛날 중국집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직원이었습니다. 그가 전해준 소식에 미혹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아들이 누나를 찾고 있어요. 손님이 전해준 소식을 들은 후 미혹은 며칠 밤을 잠 못 이뤘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나를 찾고 있을까? 혹시 원망하는 마음으로 찾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미혹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순간 40년 만에 들려온 목소리. 혹시 엄마세요? 그 한마디에 미혹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분명히 기억나는 목소리였습니다. 5살 때 엄마 아프지?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던 그 아이, 이제는 46이 된 큰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엄마야. 민수야, 민수 맞지? 엄마, 정말 엄마세요? 저 이제 다 알아요. 엄마가 왜 떠나야 했는지 할머니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손자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엄마가 왜 떠났는지, 그때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는지를 말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엄마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소리. 미옥도 참았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력했어.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 며칠 후 드디어 만나기로 한 날. 미옥은 새벽부터 식당을 정리하고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70이 다 된 노파의 모습이었지만 그날만큼은 20살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약속 장소인 공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아버지를 닮은 모습. 하지만 눈빛만은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민수야. 40년 만에 재회. 어머니와 아들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적 같은 순간만이 중요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민수는 미옥을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쁜 여자와 두 아이, 그리고 이미 아줌마가 된 딸 수진이도 있었습니다. 엄마, 제 아내 영희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엄마 손자, 손녀예요. 12살 손자 준호와 9살 손녀 은지. 아이들은 처음 보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순간 미옥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미옥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자주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손자 준호는 할머니의 식당 일을 도와주겠다며 주말마다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이 맛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손녀 은지는 할머니의 요리를 먹으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미옥은 그동안 그리워했던 모든 시간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딸 수진이도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알겠어요. 엄마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 같으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미옥의 식당은 이제 진짜 가족 식당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영희도 주방 일을 도와주었고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미옥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다행이네요. 가족들과 다시 만나시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미옥은 가끔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이 꿈은 아닌지 의심하곤 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70세 생일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식당을 예쁘게 꾸미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미옥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손자 손녀들의 축하 인사에 미옥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얘들아. 할머니는 너무 행복해.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돌아간 후 혼자 식당에 앉아 있는 미옥. 그녀는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봤습니다. 20살에 시작된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아이들과의 이별, 혼자서 버텨낸 긴 세월들, 3번의 결혼과 3번의 실패,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기적 같은 재회.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어. 미옥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만약 죽음을 택했다면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미옥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손자 준호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식당을 이어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옥은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삶이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옥은 70평생을 마무리해 갔습니다. 3번의 결혼과 3번의 상처로 얼룩진 삶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기적은 결국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녀 은지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예요? 미옥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지금이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 왜요?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거든. 그래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미옥의 긴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나날들을 버텨내며 끝내 기적을 만들어낸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미옥과 같은 시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적이 찾아온다는 것을, 미옥처럼 끝까지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힘든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고 서로에게 따뜻한 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